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10월입니다. 10월의 책으로는 이런 책을 골라봤습니다. 제목이 작게 나와 있죠. 감정은 연습이다. 여기 지금 책 주변에 있는 게 얼굴 표정을 작게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겁니다. 박용철의 감정은 연습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감정 연습이라는 책을 또 이전에 썼습니다. 거기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데 마음은 감정과 생각이 어우러진 거다. 그리고 생각과 감정, 행동과 신체 상태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게 지금 줄을 쳤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영향을 주고받는 것끼리 유기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게 통일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면서 균형을 이루려고 한다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균형을 제대로 못 이룬다 할 때는 우리 감정에, 생각에 또는 행동이나 신체에 이상이 오겠죠. 감정이 우리 신체를 병들게 하는 것 당연히 많죠. 우울, 저도 이 가을 65세나 됐는데 586 개띠 지금까지 뭐 했는가 하면 인생 겨울이랄까요, 가을이랄까요. 그리고 이 계절의 가을을 만나게 되면 올해는 내가 뭘 했지? 인생 가을인데 이 계절 가을과 만나는 쌍가을에 뭘 거둬야지? 열매가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추석 때 성묘를 가면 조상들 앞에서 올해 거둔 건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감정에 휩싸이는데 그 감정이 푹 꺼지게 되면 그 우울함이 지속되게 되면 이른바 우울증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 네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이유가 통일성을 이루려고 하는데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데 그 균형을 이루어야 또 서로 영향을 제대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감정이 습관인데 왜 감정 습관을 들이느냐? 머리가 구두쇠이기 때문이다. 일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이거 얼마나 머리가 아픕니까? 그런데 일거수일투족을 우리가 만일 생각해야 한다면 그리고 그 많은 감정들을 생각해서 해야 한다면, 생각해서 감정을 해야 한다면, 그리고 그 행동이 따라가고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은 에너지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기 싫어서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감정 습관을 우리는 그렇게 형성하는 겁니다. 인간은 신체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매우 경제적 동물입니다. 되도록이면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정신노동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신노동, 감정노동, 신체노동 또는 그 관계노동도 그렇게 얘기하죠. 인간관계 때문에 얼마나 머리가 아픕니까? 동료들과 상사와 부하와. 그런데 머리를 되도록이면 안 쓰도록 하기 위해서 감정 습관을 들인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스타들은 이 감정에 쌓여 살아야 하잖아요. 갈채에 취해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팬들과 유대가 끊어지면 마치 자기 인생이 다한 것처럼 그래서 불안해지고 왜 이렇게 나를 찾는 사람이 없는가? 왜 방송국에서 나를 불러주지 않는가? 우울해서 대형 스타들도 옛날 최진실도 자살했듯이 대형 스타들도 내가 저 사람의 인기 0.1%만 가졌어도 원한이 없겠다. 이렇게 구독자 수도 몇백 명밖에 안 되는데 몇만 명, 몇백만 명 되는 사람의 1%만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죠. 그러나 우울해지지는 않으려고 해요. 왜? 그런 감정 습관에 들게 되면 신체 이상이 오는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스타들은 유대감을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업된 붕 뜬 느낌을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유대가 끊길 때는 그 상실감을 견딜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첫눈에 반한다 그러죠. 눈에 콩깍지가 씌웠다 그런 얘기 하죠. 이것도 관계 습관,
그리고 감정 습관이 그렇게 길들여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보면 좋은 거예요. 그냥 그 외모만 딱 보고 분위기만 딱 보고 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위험천만하죠. 그만큼 사람은 외면에 속기 쉬운데 그 외면적인 분위기, 그게 자기 판단력을 뭐랄까요, 그냥 제쳐두고 판단할 거 없어. 넌 감정적으로 저런 사람 좋아하잖아. 너 관계 습관을 저런 사람하고 많이 맺어왔잖아. 그래서 까칠한 사람 만나는 사람은 계속 까칠한 사람 만나고 나쁜 남자 만나는 사람은 나쁜 남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그렇게 그런 사람만 만나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야 필요 없어요. 왜? 그런 관계 습관, 그런 감정 습관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만 아니면 돼. 나는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이어야 돼. 이러다 보니까 비슷한 사람 만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그런 관계 습관, 감정 습관에 이 동조가 되면은 코드가 맞으니까 그냥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찾아가서 세 번째 애인도 네 번째 애인도 비슷비슷한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자기도 그런 습관을 버리려고 하는데도 머리는 구두쇠라 생각 안 하고 그냥 느낌이 끌리면, 필이 끌리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지금 병원을 하고 있잖아요. 정신건강의학과니까. 그런데 그 병원에 와서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게 뭐냐? 불면증이라는 거예요. 불면증. 그런데 어떻게 처방하고 있습니까? 예. 침대는 자는 곳으로 머리가 인식하게 만들어라. 거기에서 자극을 통제하라. 거기에서 감정을 통제하라. 자극이란 뭐예요? 거기서 책을 본다든가, 거기서 스마트폰을 본다든가, 거기서 또 주식 어떻게 됐지? 코인 어떻게 됐지? 이거 자식 걱정. 그래요. 거기서 동침하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아내와 자식 걱정하고 직장에서 있었던 일 이야기하고, 그러면 침대에 눕는 순간 두뇌가 어떻게 인식한다? 또 시작하는구나. 여기는 고민하는 자리구나. 이렇게 누웠다면 편안히 그 불안에, 우울에, 고민에, 잡념에 빠지는 곳이구나. 그렇게 두뇌가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싫어하는 두뇌가 침대에만 딱 누우면 고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인님이 드디어 편안하게 여기서 고민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렇지, 내가 주인을 자게 할 수는 없지 해서 계속해서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금방까지 영상 자극을 봐가지고 머리가 복잡한데, 또 스마트폰을 안 보면은 두뇌를 작동시켜서 안 좋은, 물론 감정에는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없어요. 안 좋은 거 좋은 거 없지만 하여간 좋은 생각 안 좋은 생각 잡다한 생각을 다 끌어모으니까 그게 다 몰려드는 거예요. 잘 나올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극, 조명 같은 것도 시력을 자극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뭐랄까요, 감정이 그쪽으로 흘러가려고 하는데 한 30분이나 고생을 해도, 자려고 노력해도 잠이 안 올 때는 지금 두뇌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하려면 오히려 의자에 앉는다든가 서서 어정거린다든가 해서 너는 일하는 중이야. 일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집에 있으면 편안해지고 싶잖아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누구도 감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 두뇌 습관을 말릴 사람, 감정 습관을 말릴 사람이 없으니까 감정 따라가는 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전투 태세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무실에 가야 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저는 재택근무, 집에서 근무하는데 재택근무하면서 출근하는 사람처럼 출근 시간과 이 퇴근 시간을 제대로 활용한다. 그리고 그 자세를, 그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머리를 써서 하는 일, 이건 육체적인 일이든 효율적으로 한다. 그게 어려운 문제가 바로 집에 오면 만사 제쳐놓고 편안하게, 나한테는 상사도 없고 이제 잡념도 없고 그냥 스마트폰 꺼도 되고 여기는 내 편안한 곳이다 하니까, 편안한 곳에서는 머리도 아이고 주인어른
그럼 나도 좀 쉬어야죠. 나도 좀 쉬어야죠. 하고 머리도 그냥 쉬는 거예요. 멍청이.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방으로 가서 뭐 찾으려고 해서도 내가 여기 왜 들어왔지? 내가 뭐 찾으러 왔지? 내 집에서 뭘 하려고 했는데 다 무장 해제를 하니까 감정도 사고도 자극도 다 풀어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침대는 자는 걸로만 쓰라. 그래, 침대는 과학이라고 하죠. 침대는 사랑하는 곳이기도 하죠. 그러나 침대에 누워서 자려고 노력하면서 그때 편안한 상태에서 낮에는 못했던 생각, 그리고 직장에서는 못했던 생각, 그 생각을 하지 말란 이야기인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습관을 자는 곳으로 들여라. 그러려면 자극이나 감정은 통제하라. 만일 잠이 안 올 때는 뛰쳐나와라. 감정이든 자극이든 일이든 다른 데서 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뇌 습관이 불면증과 밀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남자들이 왜 감정 표현을 못하냐? 이거 역시 감정 표현하는 습관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어때요? 울면 운다고 뭐라고 사나이가 돼가지고 운다. 웃으면 참 경박하게 애가 저렇게 가벼워가지고 그래서 웃으면 웃는다고 뭐라고 하고 울면 운다고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을 계속 억제하니까 감정도 이게 습관인데 두뇌가 어떤 상태에서도 진짜 우려할 상태에서도 웃어야 할 상태에서도 그대로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감정이 계속 눌러놓으니까 감정이 쇠퇴돼 버린 거죠. 이렇게 습관화되어 있어서 감정을 인식도 못하고 상황에 맞게 그 다음에 감정을 표현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표현할 감정이 있으니 그건 생존과 직결된 분노죠. 분노. 그래서 모든 감정이 기쁨의 감정, 행복의 감정, 쾌락의 감정 이런 감정들이 다 억압되는데 그런 감정마저도 오히려 기쁠 때마저도 이렇게 화를 낼 정도로 맞는 감정을 분노로만 생각하니까 늘 어때요? 자녀들이 볼 때는 아버지는 다른 감정은 표출하지 않는데 욱하고 벌끈하고 불끈하고 아버지의 유일한 감정은 화내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감정은 계속해서 내니까 계속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감정은 표현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감옥이요, 아버지는 지옥이요, 아버지는 분노의 화신이 되는 거죠. 남자들이 되게 그렇다는 거예요. 엄마들이 그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 남자들이 사회 문화적으로 감정 표현을 이 억압하는 분위기에서 살다 보니까 스스로 그러고 두뇌도 이런 상태에서도 웃지 않는 거야. 이런 상태에서 울지 않는 거야. 남자는 뭐 3번밖에 안 우는데 아니 아직 살 날이 많은데 벌써 울면 어떻게 돼. 어릴 때 다 울었잖아. 울 건. 그렇게 생각하니까 감정을 본능을 눌러버린다는 얘기죠. 본능도 누를 정도인데 뭘 절제못 해. 그러다 보니까 그 본능이 해체되는 곳 가면은 이를테면 그 교사들이네 검사들이네 판사들이네 공무원들이네 이런 사람들이 그 감정을 풀어놔도 될 만한 데 가면 개판 5분 전 된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 만큼 그럴 사람들과 어떤 공범 의식을 가지고 그 묶인 게 이게 터져야 된다는 얘기요. 그걸 자기 스스로 풀지 못하면 정말 미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푼다든가 집에서 푼다든가 해서 집에서도 보면 인기가 없는 거고 그런 데 가서도 그 뭐랄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도 안 좋은 소리를 듣죠. 그러니까 이제 신분을 감추려고 하고 사장님 부장님 그러잖아요. 이렇게 타인이 화내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바깥에서도 그 감정 표현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감정 습관이. 집에서 역시 마찬가지야. 집에서도 우리 아버지는 화내는 사람. 기분 좋으면 그냥 뭐 성적 나빠도 괜찮아. 남자가 뭐 이렇게 점수 좀 잘 못 맞을 수 있는 거지. 나 사회에 나와서 잘하면 돼. 그러나 기분 나쁘면 잘 맞은 거 가지고 넌 왜 이렇게 2등밖에 못 하냐. 왜 이렇게 영어를 하나 틀렸어. 아니
하나 틀리고 다 맞았는데 다 맞은 게 중요하지. 2등 하는 게 그렇게 쉬워요? 그 아버지한테 물어볼 일 있어요. 아버지는 뭐 2등 해본 적 있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의 기복이 그렇게 심하다면, 그런데 술 먹었을 때와 평상시와 이 말하는 거 하면 감정 표현하는 게 달라진다면, 자녀들이 누구 장단에 어느 장단에 춤을 추겠냐고요. 술 먹었다면, 야 오늘은 곡소리 나는구나. 술 먹으면 항상 어쩐다는 얘기예요. 감정 습관이 안 좋은 쪽으로 나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자기가 이제 해체되니까 그런 거죠. 뭐랄까요, 자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술이나 한 잔 걸쳐야 그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기가 약자기 때문에 눈치가 백단이잖아요. 그래서 감정 습관을 자녀들 앞에서 잘 들이면, 우리가 술 먹는 버릇은 어른한테 배운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감정 표현하는 것은 아이들한테 배워야 돼요. 아이들이 눈치가 천단만단이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딱 얼굴색이 달라진다, 태세가 달라진다. 와, 그럼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내가 말도 하기 전에, 감정을 표현도 하기 전에 아이들이 탁 방어 태세로 가고 자기 방으로 싹 들어가서 문을 닫는 걸 보면 이건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막 문 두드리고 나오라고 해서 집합 치라고 새벽까지 그러면 안 되죠. 감정도 습관입니다. 감정은 습관이라는 박용철의 책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뭐 이 사람 이야기 90% 그 바탕 위에다가 제 이야기 이제 뭐 약간 더해서 했는데, 이런 책입니다. 좋은 책입니다. 이 수면에 대해서도 전문가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전달한 것보다도 한번 읽어보면 훨씬 좋은 내용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월의 책으로 박용철의 감정은 습관이다. 그와 더불어 그가 쓴 역시 감정 연습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걸 한번 아울러 보면은 감정이 이 생각과 더불어서 우리의 이 신체의 상태와 행동을 이렇게 유기적으로 얻는데 얼마나 중요한 건가. 생각과 감정이 마음인데 이게 유기적으로 다른 것과 얽혀서 우리 인생을 어찌 보면 좌우할 수도 있다는 자세로 감정 표현을 잘한다면, 특히 남자들 집에서 사랑받고 바깥에서도 상사나 부하한테, 그리고 길이 뭐랄까요, 이 3대 4대 갈수록 좋은 어떤 풍토를 형성하는 그런 우두머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